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선정 4차 공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3차 공모 이후 1년 만인데요. 하지만 이번 공모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28일부터 90일간 진행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하지만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한다는 목표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3차 공모까지도 응모한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와 경기도와 그리고 환경부와 4차 공모에 들어간다는 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인천을 비롯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이달 중 대체지 공모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공모는 현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지역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4자 협의체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공모했지만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어 모두 무산됐습니다. 4자 협의체는 이번 공모를 앞두고 면적 축소 등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대상 부지 면적을 1차 공모에는 220만 제곱미터, 2차 공모 130만 제곱미터, 3차 공모 90만 제곱미터로 점차 줄였고 이번 공모에선 더 줄일 계획입니다. 부지 경계 2km 이내 주민등록상 가구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건도 없어집니다. 지자체에 돌아가는 인센티브도 기존 3천억 원에서 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됐던 응모 주체도 기업 등 민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는 빨리 했으면 하는데 아직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가지고요. 저희 조만간에 좀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1992년부터 서울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대체지로 30년 넘게 운영됐습니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주민 약 2,600만 명이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6년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 4자 협의체가 3-1 매립장 종료 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지난 3차례에 걸친 공모가 모두 무산됐던 수도권 대체 매립지. 지난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4차 이후에 공모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이번 공모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환경부가 유해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여전히 빠른 대체 매립지 선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4차 공모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부천시가 춘희지구와 옥길 2지구, 내동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해 토지 경계를 새롭게 확정했습니다. 부천 춘희지구와 내동지구는 공장이 밀집한 지역으로 지적 측량 과정에서 경계선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벌어져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했던 대표적인 지적 불부합 지역입니다. 옥길 2지구는 서울 구로구 항동과 경계가 중첩된 지역으로 이번 측량을 통해 토지 면적의 오차를 해소하면서 경계 침범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을 정비하고 일제감정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 도면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비 사업입니다. 김포시는 오는 7월 구례동 구례 역사 2층에 여권 민원실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시와 북부 지역 주민들의 여권 업무가 한결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시청까지 방문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가까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여권민원실은 5개의 창구와 대기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시는 외교부로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돼 문을 열게 됐다며 시청 여권민원실도 민원인이 분산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 지속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대 교육 정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도 교육감은 교육 재정 안정화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 법제화와 고등평생교육 재정교부금 신설,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교원 정원제도 개선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등 학교 현장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도교육감은 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민관산학협력 거버넌스 확대 구축과 과열 입시 경쟁 해소와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납북자 가족 모임에 대북전단 살포를 무산시켰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행사 전일부터 24시간 현장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집회 장소를 포함한 대북 풍선 부양 예상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당일인 23일에는 94명의 수사관을 현장에 배치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했고 경찰 및 파주시 관계자 300여 명은 안전사고에 대비했는데요. 한편 경기도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파주와 연천, 김포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련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북을 집어삼켰던 산불로 집과 농경지를 잃은 이재민들 여전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한 온정이 전국에서 계속 답지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도 급증했고 의연금도 쌓이고 있는데요. 현장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의성군 단촌면에 이른 아침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준비한 장어를 조리하고 잘 익힌 밥을 담아 정성스레 용기에 담아냅니다. 비영리단체 체인지메이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국립경북대 학생, 그리고 LG 헬로비전 직원들이 경북 의성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특히 여기 의성이 고령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필요하신 보양식으로 저희 장어랑 또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물품들로 좀 구성해서 왔고요. 산불이 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생계를 꾸려갈 걱정에 적당히 끼니만 때우던 이재민들은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고마움을 나타냅니다. 도시락 배달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식권 가지고 또 자기 입맛 맞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봉사 나와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산불 피해로 경북 의성에서 주택 350여 채가 불에 타고 주민 500여 명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알려지자 전국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을 위해 사용될 고향사랑 기부금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지난 22일까지 20억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은 금액인 4억 6천만 원의 4배가 훌쩍 넘습니다. 3월 22일 이후 모금액만 19억 원. 이 가운데 14억 6천만 원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는 지정 기부액입니다. 의성군은 6월 말까지 총 20억 원을 모아 피해 주민 돕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택이 전소된 가구, 또 농경지가 또 소실된 가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한 분씩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름도 성도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17만 보태주셔서 아마 의성 국민한테 큰 도움이 되고 이 미랄로 인해서 저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이재민들. 전국에서 답지 않은 온정에 조금씩 용기를 내며 희망을 품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특별공급 청약의 실제 공급률이 28.5%에 그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90만 세대의 청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당초 전체의 49%가 특별 공급이었지만 청약자가 없어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는 등 실제 공급된 특별 공급은 28.5%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 공급의 절반은 청약자가 없었으며 다자녀와 기관 추천, 노부모 부양 등 공급은 60% 이상 청약자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은 지역과 상품에 따라 수요 편차가 커지면서 청약자가 없거나 수요 쏠림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요 기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차병원과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병원 임원진이 인천시청을 방문해 글로벌 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병원과 존스홉킨스 측은 글로벌 의료 시장에서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향후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천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송도 국제도시 내 차세대 세포 유전자 클러스터 조성 등 글로벌 협력병원 설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며 이를 계기로 송도를 동북아시아 의료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은 세계적 연구병원으로 2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고 차병원은 줄기세포와 난임치료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땅꺼짐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땅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상하수 관로가 경기도의 7천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노후 상하수 관로 교체 속도가 노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땅꺼짐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지하 안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집안 침하 사고는 모두 303건입니다. 2023년 말 기준 도내 긴급 보수가 필요한 노후 상수관로는 6,368km, 하수관로는 866km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을 들여 노후 상하수관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체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교체 속도보다 노후관 발생이 더 빠른 실정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1,000명 고용을 목표로 뿌리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합니다. 도는 지역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도내 뿌리 산업 5대 전략 업종의 고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인데요. 도의 지역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도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과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만성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 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도는 맞춤형 인력 양성과 고용 유지를 위해 총 32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22명 증가했습니다. 혼인 증가 등의 영향으로 2월 출생아 수가 1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겁니다. 월별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각각 8개월, 11개월째 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통계청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 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 증가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난해 2월에 비해 올해 2월 310명 늘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증가 등 영향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출생아 증가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과 경기남부 하천유역네트워크는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내 5개 주요 호수 및 저수지를 대상으로 녹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은 왕송호수와 기흥호수, 서호저수지, 고삼저수지, 평택호 등 5곳이며 총 10회에 걸쳐 채수 및 녹조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진행된 민간조사 결과 녹조 발생 지역 반경 2km 이내 주민의 47.4%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비강에서 검출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지역에서도 유사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